야, 이 바람이, 바람이 대단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PG의 모든 것 오렌지 테레비. 저는 LPG 리뷰의 김한용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이 르노 삼성 SM6 LPG를 시승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승센터를 다 뒤졌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대리점 중에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사상 전시점에만 이 차의 시승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시승하기 위해 이렇게 멀리 날아왔습니다. 어렵게 하는 시승이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즐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버스 지금 도는 거 봤어요? 야, 진짜 대단한데? 버스 운전사들이 모두 다 레이서 출신. 옛날에는 부산하면 난폭 운전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고 정말 잘합니다. 운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부산의 발전상을 보면 당연히 자동차 생산 기지가 몇 개쯤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부산에는 생산기지가 없었죠. 유일하게 있는 게 이 르노 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르노 삼성을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네요. 네, 지금 SM6 LPG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LPG 어떤 게 다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정말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냥 연료만 LPG로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가솔린하고 세팅이 다릅니다. 가솔린은 초반에 차가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강했다면 얘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네요. 가솔린은 1.3L가 156마력이에요 1.8L는 230마력에 가깝죠. 226마력? 너무 강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차는 새로운 SM6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140마력이라는 힘이 예전 같으면 140마력 탈만하네 이랬을 것 같지만 이제는 140마력이 출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언덕에 올라갈 때 약간 이렇게 매뉴얼로 옮겨주면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 이 차는 CVT예요. 그렇기 때문에 CVT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서 약간 시프트 다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CVT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자트코의 CVT를 채택하고 있고요. 사실 CVT 자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자트코 CVT만큼은 내구성이나 품질 면에서나 아주 훌륭한 그런 CVT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CVT보다 새로 나온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 있는 DCT 변속기를 채택하는 게 조금 더 나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단 기능을 지원하는 CVT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8단 기능이니까 현대차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CVT는 그냥 CVT예요 7단으로 세팅하거나 8단으로 세팅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을 여기쯤 가면 7단 여기쯤 가면 8단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CVT 단은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8단으로 쪼개 놓은 거고 얘는 지금 7단으로 쪼개 놓은 거죠. 7단이 주는 그 느낌이 저는 8단보다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8단은 좀 젠틀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이 시승차는 공기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노면의 재질이 뭔지 이 엉덩이가 모든 것을 다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느껴집니다. 조금 공기를 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공기를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다른 SM6 가솔린 모델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예쁘게 만들어진 이 램프, 잘 보면 LED 매트릭스 비전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냥 LED 램프가 아닙니다. 상향등 켜면 어떻게 돼요? 마주오는 사람들이 내 눈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마주오는 사람들에게 눈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상향등을 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앞차를 쫓아가면서 상향등을 켜도 그 앞차 부분만 하향등이고 나머지만 상향등이 들어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훌륭한 램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램프가 보다 많이 보급돼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램프의 기능이나 디자인에서 향상됐고요. 이 그릴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차가 조금 더 세련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측면에서는 일단 휠 디자인이 저는 전에 게 더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더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뒷모양을 보면 뒷모양은 꽤 많이 바뀌었어요. 짠!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차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SM6라는 중형차급에 어울리는 뒷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요 선 하나 그은 게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테일램프는 약간 선명하지 않고 약간 비리비리하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 테일램프는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하게
이 급에서 가장 최고급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깜빡이는 이런 식입니다. 시퀀설 타입으로 깜빡이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의 중형차하고 같은 레벨로 놓고 보기에는 조금 미안할 정도의 그런 차이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 시퀀설 타입의 깜빡이도 품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차는 이 시퀀설이 여러 개의 램프가 득득득득 이렇게 켜지는 차도 있죠. 뭐 스팅어라든지 이런 차 있지만, 이 SM6는 가늘면서 스르륵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뭐 유럽의 고급차 같은 느낌을 여기서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안에 보면요, SM6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쿠페형 루프를 갖고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당연히 트렁크 리드가 짧아집니다. 트렁크 리드가 짧기 때문에 요만큼의 공간밖에 없어요. 이 차는 엄청나게 깊은 트렁크를 갖고 있거든요. 저 안에 제가 지금 봉지를 집어넣는데 저걸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저걸 꺼내려면 트렁크에 들어가야 돼요. 트렁크에 들어가야 꺼낼 수가 있을 정도로, 야, 이 정도로 깊어졌어요.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개 너무해? 3개? 아무튼 골프백 넣는데 부담이 없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LPG잖아요. LPG의 많은 모델들이 이 사이에 LPG 연료통이 있습니다. LPG 본배라고 하죠. 그 본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긴 물건을 넣거나 그런 것도 못하고요. 트렁크에 휠체어를 넣거나 이런 것도 못했어요. 근데 SM6가 우리나라 자동차 중 최초로 여기에 도넛형 본배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다란 물건을 넣을 수도 있고 뒷좌석을 앞으로 폴딩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때 당시 도넛 본배를 넣었을 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냐, 이게 용량이 부족하다, 뭐 문제가 많다, 뒤에서 누가 후방 추돌하면 사고 나지 않냐 이러면서 오히려 악선전을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났을 때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도 도넛형 본배를 넣는 걸 보면서 르노 삼성이 이 부분에서 좀 앞서갔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 땡큐한 럭셔리 초울트라 슈퍼울트라급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SM6 밖에 없는 현대 기아차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첨단 기능, 뭐냐면 손잡이입니다.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이거 뭐 그랜저에도 없는 럭셔리 손잡이가 여기 달려있네. 야, 소나타 K5 꿈도 못 꾸던 게, 야, 세상에.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트렁크에 너무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르노 삼성이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안쪽에 힌지 부분이 훨씬 더 고급이에요. 이렇게 된 게 더 고급이고, 현대기아차처럼 여기로 튀어나오는 게 좀 저급입니다. 튀어나오는 형태의 힌지는 요 밑에다가 많은 짐을 실었을 때 위에서 누르게 돼요. 그래서 백이 깨지거나 뭐 물건이 깨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덮개를 만들어 놔서 그런 우려를 사전에 막아 놨고요. 지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면 토션빔 스프링에 비해서 오랫동안 이 탄성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이 트렁크의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아반떼 시승할 때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열렸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열려야죠.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트렁크에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쓰는 건데. 네, 타이어 세팅에 대해서는 사실 오이 타이어에 대해서는 왜 그걸 세팅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마제스티 솔루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타이어에 속합니다. 이게 4계절 타이어인데도 불구하고 트랙션이 AA가 나오고요, 템퍼러처 A 나오고, 이 속도 등급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사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렇게까지 스포티한 타이어보다는 이 차에서는 조금 더 젠틀한 타이어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부드러운 세팅을 해주면 어땠을까. 이 타이어의 노면 추종력은 아주 좋지만 승차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젠틀한 자동차의 기준치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압을 맞췄고요. 공기압을 맞춘 상태로 다시 출발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달려보면요, 뒤쪽 승차감 어떻게 좀 나아졌어요? 네, 확실히 좋았어요. 이 SM6는 사실 타이어의 공기압이 좀 독특합니다. 보통은 앞뒤 같은 양을 넣잖아요. 근데 SM6는 초기 세팅이 앞쪽은 35, 뒤쪽은 30 이런 식으로 5 정도나 차이가 나요. 근데 보통 어지간한 카센터 가면 그런 식으로 안 넣어주죠. 당연히 그냥 40으로 넣죠. 4바퀴 다 40으로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센터에서 특별히 어떻게 넣는지를 보시고 센터에 있는 이 타이어 공기압까지 측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셔야 제대로 이 차의 승차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타이어 공기압 맞추는 것부터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다.
라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공기압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승차감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공기압이 어느 쪽이 더 단단하게 돼 있고 어느 쪽이 더 부드럽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이 차의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성향도 바뀌니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지하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차가 조금 승차감이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19인치나 되는 휠을 쓰고 있거든요. 19인치 40 시리즈가 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단단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은 속도가 올라갈수록 굉장히 딱딱해져서 속도를 많이 높이면 돌리는 게 좀 이거 좀 빡세지 않나 싶은 정도로 빡빡해져요. 기본적으로 이 차는 RMDPS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마 마음에 드는 그런 핸들 조향 느낌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가, 조향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 MDPS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CMDPS와 RMDPS도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RMDPS의 그 탁월한 조향 감각이 이 차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딱딱 직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CMDPS는 아무래도 이 직진 안전성이 고속에서는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유턴을 한번 해보면요, 이 SM6의 유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거보다 회전 방향이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차는 원래 유럽에선 후륜 조향 옵션이 있는데 우리나라엔 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유턴을 할 때 조금 회전 방향이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테슬라를 타기 때문에 테슬라보단 낫네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4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각각을 다 세팅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마이센스를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하면 이렇게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어. 계기판, 라이팅, 파워트레인, 그리고 스티어링, 사운드, 마사지까지 다 바꿔주네요.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면요, 사운드가 이 스포츠 모드의 이 사운드는 조금 과한데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야이씨 내 차에서 왜 이런 소리가 나. 이게 LPG하고 조금 언밸런스입니다. LPG는 기본적으로 엔진이 조금 더 조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운드가 너무 튀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차가 가고 있는데 소리는 우왕 이렇게 나니까 잘못됐다, 소음이 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컴포트 모드가 조금 더 이 차에 맞네요.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았는데 와인딩을 들어가 보니까 차이가 꽤 나네요. 요게 아마도 핸들을 돌리고 차가 기울어지고 이걸 순식간에 인식을 해서 그쪽 바퀴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고 반대쪽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식의 세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변 댐퍼가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롤, 그리고 가속을 했을 때 앞이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브레이킹을 해도 노즈 다이브가 생기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가변 댐퍼는 경쟁 차종 중에 어떤 차에도 안 들어있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서 어째서 이걸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는가, 이게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가변 댐퍼는 그랜저에도 없어요. 일단 현대차에선 제네시스급에만 들어가고요, 기아차에선 스팅어 이상에만 들어가거든요. 중형급에서는 당연히 기우뚱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얘는 지금 가변 댐퍼를 이용해서 지금 급제동 상황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앞쪽을 단단하게 했다가 뒤가 흔들릴 것 같으면 뒤쪽을 단단하게 했다가 이러면서 한 번에 딱 세우는 거죠. 딱 세우는 요 느낌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중형차 중엔 이 현가 부분에선 이렇게 잘하는 차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이런 코너링을 어떻게, 소비자들도 아마 모를 거예요. SM6 타는 때는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경쟁차를 타고 나니까 차가 이상하게 출렁거리는 느낌이다 라고 느끼신다면 맞습니다. 이게 그만큼 전자적으로 아주 가변적으로 잘 만들어진 서스펜션이라서 그래요. 푸조와 르노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비용도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스펜션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인테리어에 있어서 이 계기판 완전 멋있어졌네요. 이 계기판, 이 센터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는 정말 이 차를 빛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페이스리프트라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기존 차를 완전히 갈아엎는 게 아니라 기존 차도 좋았어, 그 중에서 아쉬운 건 뭐였어? 그걸 내가 고쳐줄게 라는 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 이 디지털 계기판이 되면서 계기판 자체 디자인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가운데에 센터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을 보여줄 수 있고, 제가 항상 미세먼지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 르노 삼성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메뉴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 농도, 여기에 있는 미세먼지 좋음, 나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뭐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환경공단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이렇게 내용을 보여줍니다. 아주 훌륭한데요.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 공조장치,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이 르노 삼성 SM6 같은 경우는 공조장치에 이 에어클리너 필터를 2개를 끼우도록 돼 있어요. 나란히 2개를 붙이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갈아 끼우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뭐 루프트 필터라든지 뭐 이런 좀 고급 필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게 갈아 끼우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해당 제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필터의 범용성을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날이 좀 어두워지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도 다시금 평가하게 돼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낌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사실 저는 이게 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원하는 걸 뭐라고 그렇게 안 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컬러도 충분히 보이고, 네, 제네시스를 능가하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고요. 네, 지금 뒷좌석에 들어왔는데요. SM6의 뒷좌석에 앉아보면 사실 뒷좌석이 원래 조금 높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낮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뭐 좋은 점은 그래도 조금 전면 시야가 트여 보인다. 보통 다른 차들은 이 밑으로, 허벅지 밑으로 공간이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트가 너무 낮아서 착좌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어쨌든 일반 의자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이런 착좌감을 주기 때문에 2열의 착좌감은 이렇게 된 게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머리 공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시야가 있으면 이 눈높이가 윈도우 라인, 그러니까 DLO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오프닝에 살짝 가장자리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유리가 내 눈높이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감이 좀 적게 느껴집니다.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약간 상체가 좀 낮다면 이 정도라면 딱 맞을 텐데, 요것보다 조금 큰 사람들은 머리가 낮진 않지만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썬루프는 약간 파노라믹한 썬루프인데 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폭은 좀 좁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달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흡음재가 있는 진짜 루프에 비해서 조금 더 소음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조금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면 개방감이 더 뛰어난데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이게 있는 부분은 더 개방감이 뛰어나도 이게 없기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은 천장이 좀 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낮아지는 부분이 오히려 개방감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착좌감이 좋으냐, 그러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자기 아주 좋아요. 일단 헤드레스트 자체가 이렇게 에비에이터 헤드레스트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행기 헤드레스트 같은 그런 형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헤드레스트는 저는 머리를 살짝 기댈 수 있어서 잠들기 너무나 좋은 헤드레스트 구성인 것 같습니다. 팔걸이도 든든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있고, 이 스키스루가 보통 그냥 판판한 판이잖아요. 근데 이건 판판한 판이 아니고 약간 그릇처럼 만들어 놨어요. 스키스루에 진짜로 스키를 실을 경우, 그 스키에서 물이 녹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여기저기로 퍼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오염물질이 있으면 여기로 쏟아져서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그릇의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세심한데요. LPG의 구성을 한번 보면 르노 삼성이 LPG보다는 가솔린을 위주로 팔겠다, 이런 느낌으로 느껴져요. 물론 LPG는 아마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LPG, LPDI라고 하는 엔진 실린더 내부에다가 바로 연료를 분사하는 이 신기술을 현대차도 개발을 했고 르노 삼성도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먼저 하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LPG 차의 어떤 수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LPDI가 출시되는 거, 양산에 적용되는 게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LPDI가 적용되고 나면 아마도 이 LPG 업계에 일대 파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솔린에 비해서 연비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연비도 더 좋고 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연료비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도 LPDI가 나오게 되면 정말로 일대파란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동차를 보는 생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곧 나올 텐데 언제 나올지 시기를 알 수가 없죠. 빠르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오렌지 테레비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셨죠? LPG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PD님 얼마일 것 같아요? 1,000원? 아닙니다. 780원입니다. 여기 783원이라고 써 있어요. 저는 당연히 LPG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올라오겠지 싶었는데 기름값이 1,300원대 되니까 LPG는 7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이 차는 지금 연비가 9km 간신히 넘는 정도인데 그래도 가격대가 거의 절반이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 달렸는데 15,000원 나왔어요. 19리터 넣고 15,000원 나오는 게 말이 돼? 야, 대단하다. 거의 20리터 넣었는데 15,000원 나왔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지금까지 르노 삼성 SM6를 시승해 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SM6는 굉장히 탄탄하고 주행 감각이 좋은 자동차라는 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가솔린 자동차에는 굉장히 높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이 LPG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스포티한 자동차, 굉장히 단단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스포츠 세단을 선호하는 분이라든지 유럽차의 승차감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이 SM6를 타고서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LPG의 경제성이나 도넛형 본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LPG의 모든 것 오렌지 테레비 LPG 리뷰의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스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일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로 훨씬 세련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가속력, 가솔린은 1.3L 터보, 1.8L 터보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LPG는 왜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을까요? 변속기도 6단이라 아쉬워요. 10점 만점에 5점. 핸들링, REPS를 장착했고요. 가변 서스펜션도 장착됐어요. 서스펜션의 장인들이 만든 차입니다. 핸들 잡고 코너를 딱 돌아보면 바로 합니다. 10점 만점에 8점. M요소 시퀀설 타입 깜빡이를 쓰고 있고요. 디지털 클러스터, 개선된 내비게이션, 빠릿빠릿해지고 그래픽 요소도 멋집니다. 10점 만점에 8점. 있어비리티, 중형 세단이 갖춰야 할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괜찮아요. 아주 폼납니다. 게다가 희귀하기도 하죠. 남들 모를 때 선택해야 됩니다. 10점 만점에 7점. 편의 기능,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도 좋지만 근데 왜 에이다스는 LPG 모델에만 빠져있죠? 10점 만점에 6점. 안락함, 중형 세단의 안락함은 기본이고요. 실내 공간도 충분히 넓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마음에 드네요. 10점 만점에 8점. 품질, 새롭게 바뀐 내비게이션, 개선된 실내, 여러가지 부품들이 딱딱 들어맞는 디자인, 이런 것들 모두 매력적입니다. 10점 만점에 8점. 실용성, 연비도 좋고 LPG지만 도넛형 본배를 쓰기 때문에 트렁크가 상당히 넓습니다. 5명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도 나오죠. 10점 만점에 8점. 가성비, 타사의 중형 세단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LPG 모델은 어댑티브 크루즈가 빠져있어요. 10점 만점에 7점. 용스코어, 르노 삼성 SM6 LPG 모델의 총 점수는 73점입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SM6는 훌륭한 세단이라고 할 수 있죠. 아쉬운 점을 찾자면 없지 않겠지만 이게 침소봉대된 면이 많아요. 어떤 차든 인터넷 정보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가서 시운전해보면 자신에게 맞는 차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